네, 안녕하세요. 토크아이티 진행맡은 CPD 고성입니다. 오늘은 2월 2일 날 VM웨어에서 신제품과 새로운 업데이트들을 발표했거든요. 그 관련된 따끈따끈한 정보들을 VM웨어 코리아 이명영 부장님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VM웨어 임혜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맨 끝에 보면 VM웨어 신제품 한 방에 따라잡기. 꼭 뭐 어디 우리 네. EBS에서 뭐 네. 수능 만점 하기 위한 뭐 쪽집게 시청률을 방송 높이기 같은. 위해서. 네. 오늘 정말 한 방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겁니까? 사실 네? 하나로 통합된 플랫폼에서 이렇게 음.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유연하게 관리한다는 게 저희 이번에 신제품 발표의 모토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영문화된 것들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잘 와닿지 않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네네. 좀 더 이렇게 밀착하고자 네. 한 방에 따라잡기라는 표현을 네. 좀 부제로 넣어봤습니다. 제가 저희 이명영 부장님은 제가 방송에서 우리 몇 번 했었잖아요. 그죠? 토크했었죠. 네. 해가지고 제 스타일 알거든요. 되게 이분께서 말씀을 정말 그 수능 같은 거 쪽지게 강의에서 되게 잘하실 분이에요. 강사도 잘하실 분인데 감사합니다. 되게 실력도 있으시고 표현도 잘하신 분이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 정말 한 시간에 되게 진한 내용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뭐 요즘 이제 부장님 보시는 또 세월이 또 우리 그때 처음 만났을 때하고 좀 몇 년 네. 지났잖아요, 지금요. 예. 그때 지금 가장 크게 변한 어떤 세상의 흐름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과 클라우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음. 사실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옛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클라우드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었거든요. 아,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클라우드나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삶에 사실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공기처럼 돼가죠. 네, 아직은 맞습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예. 공기처럼 돼가고 있죠. 그런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난 클라우드 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저기 환경의 따른과 고민들 사이에 네. 살짝 꺽쇠가 들어가는 게 네. IT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 모든 고민은 어떻게 보면은 또 IT 담당자들에게 좀 지워지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뭐 거의 모든 비즈니스가 요새 오토라 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또 융합이 되잖아요. 네. 융합시키는데 그 IT가 기술로 또 융합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실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그 시청자분들도 이거 보면서 네. 그래 나도 이런 거 있지 않은 것들이 공감가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죠? 크게 보면은 뭐 넓어지고 많아지고 또 깊어지는데 네. 사람들은 또 빨라지기를 원하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IT에서는 적은 돈을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요번에 그 2월 2일 날 네. 뭔가 이런 것에 관련돼서 VMware 나름대로 이 고민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네. 크게 어떤 것들입니까? 키워드로 보면은 물론 이제 신제품들은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됐지만 네. 이제 크게 네 가지의 키워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많이 아마 관심들을 가지실 부분일 것 같은데 컴퓨팅 버추얼라이제이션에 대한 네. 그 저희가 하나의 클라우드를 위한 가장 파운데이션이 되는 부분들을 네. 출시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스토리지에 대해서도 단순히 서버나 가상화뿐만이 아니라 네. 스토리지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철학을 보여드려야겠다 해서 제품과 솔루션을 출시를 했고 왜냐면 이게 서버 가상화만 한다 그래가지고 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스토리지 많이 맞습니다. 바틀렉이 많이 심하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 뭐 한 비단 뭐 몇 달 만에 일은 아니고 오픈 스택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네. 실제 도입하거나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VM웨어가 그럼 어떻게 고민을 했고 접근을 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지를 이번에 같이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 스택 하면 이제 오픈 소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VMware 환경에 아주 잘 이제 녹아들인 거겠네요. 네, 어떤 맞습니다. 이따 보면 알겠고 자세한 것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그 모든 환경을 다 퍼블릭으로 갈 수도 없고 또 모든 것들을 프라이빗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적절한 융합이 필요한데 그런 환경에서 보안이나 아니면은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네네. VMware에서 또 어떤 솔루션들을 통해서 새롭게 말씀드리고 있는지를 이렇게 네 가지 피처들과 솔루션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뭐 이런 것이 결국 이제 제품으로 네. 구현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그러면 여기서 어떤 특별하게 새로 나온 신제품도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면 어떤 vSphere에 지금 보여드리는 vSphere 경우에는 기존 제품에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네. 사실 VMware가 모든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가장 알파이자 오메가요 또 밑바탕에 하고 있는 것은 결국 vSphere입니다. 네네네. vSphere의
편안함과 강력함과 손쉬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vSphere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들은 이제 원클라우드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네네. 많은 것들을 모두 다 vSphere 위에 올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성과 성능 부분이 커졌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다 올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려면은 그만큼 안정적인 것들을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좀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안정성과 가용성적인 부분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넓고 많은 것들을 실제 vSphere 위에 가상화시켜서 올리면은 좀 더 빠르고 간편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어떤 그 회사마다 어떤 데이터 센터나 네. IT 환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는 몽땅 모든 것을 다 예. 이제 vSphere에 올려라. 예. 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그러면 가상 환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예전에는 일부는 뭐 가상하지 못했던 것들도 또는 네. 하지 않으시려고 했던 경우도 네. 있었는데 네. vSphere 6에서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한번 들으시면은 이제 더 많은 것들을 그래요? 가상시켜도 되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그러면 이제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럴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이런 업무가 있는데, 네. 이런 미션 크리티컬 업무도 가능한 건가? 당장 그런 의문이 들 것 같거든요. 네. 네. 예. 그런 것도 좀 어떤 한번 일단은 제가 사실은 수치나 네. 스펙 시트를 보여드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네네. 사실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페이지일 것 같아요. 네네. 기존 5.5 버전 대비해서 6 버전에서 한 클러스터가 감내할 수 있는 호스트 수라든지 가상머신이라든지 CPU라든지 하는 것들은 당연히 높아졌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옆으로 크게 펼쳐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아웃되기 위한 이제 애플리케이션들, 네네. 뭐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다양한 플랫폼들을 올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 그 호스트나 한 가상머신에서 채용할 수 있는 가상 CPU나 또는 버추얼 램 등의 용량이 커졌기 때문에 네. 좀 더 높은 수치를 요구하는 이제 스케일 업이 필요한 업무들도 네, 고성능? 이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들어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다 모든 것을 원 클라우드로 네. 그 하지 못하는 이유가 네. 이런 어떤 그 확장성과 네네. 성능의 제약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물론 성능이나 확장성의 부분에 제약도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기술적인 부분, 이제 수치나 이런 확장성 부분을 증가를 시켰고, 네. 사실은 또 하나 좀 그 어려웠던 부분들은 안정성이나 가용성 부분도 사실은 네네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근데 그 아까 전장표에서 보면 네. 국경 없는 뭐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 되어 있거든요. 국경 네, 없는.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 이게? 네. 원래 V모션이라는 것이 예, 맞습니다. 원격지간에 네. 예, 예. 뭐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뭐 롱디스턴스 V모션이라고 했는데 네. 네. 어느 정도로 지금 이게 뭐 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물론 일단- 사실 V모션이라는 기술 자체가 공식적으로 거리를 얼마 정도까지밖에 못한다라는 네네. 것은 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그런데 아무래도 하나의 V센터, 버추얼 센터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어떤 뭐 회사들에서는 V센터를 몇 개를 쪼개서 가지고 계시거나 네. 좀 그림에서 보는 식으로 뭐 유럽에 있는 데이터 센터하고 미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으신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네네네. 이런 경우에는 네. 사실 VM을 옮긴다는 거를 생각을 하지를 못했었어요. 아. 대신 만약에 재복구 후산을 써서 한쪽에 있는 부분을 저쪽으로 옮겨주고 이제 정말 마이그레이션 오프라인 형태의 마이그레이션이 네네네. 되겠죠. 전환하는 작업들을 네네. 가졌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을 이번에 새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어떤 그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네. 가상으로 사실 다 붙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것이 구현된 거네요. 크게 하나의 데이터 센터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된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롱 디스턴스라면 네. 이것이 지구상에 네. 지구상에 있는 어디라면 다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화성도 되는 겁니까? 네. 화성도 될까요? 화성에 데이터 센터 만들었어. 뭐 궁극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V모션이 나올 때 네네. 이렇게 먼 거리에 될 거라고 사실 생각하신 분이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먼 거리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네. 거리상의 제약보다는 이제 그 RTT 기준으로 음. 100ms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아. 기술적으로 뭐 거리를 꼭 명확하게 특정 짓는 건 아니지만 네.
이해하시기 쉽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수천 킬로미터 정도, 수천 킬로미터. 예, 5, 6천 킬로미터 정도 이상의 거리까지도 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륙간 대륙간에 네. 거치겠네요. 딱딱해서. 사실은 본사에서 이 부분을 필요로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동부와 서부 네. 예, 또는 유럽과 아. 미국 본토 요 거리를 사실 초점을 둔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것이 그러면 그 적용될 분야가 가장 일단은 여기 보면 재복구 테스트라든지 네네. 뭐 다중 사이트가 부하 분산 네. 뭐 이런 쪽에 많이 적용돼요. 예, 그 아무래도 사이트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음. 실제로 한쪽에서 이루어지다가 나머지 사이트는 백업이나 리모트 센터로 정도밖에는 쓰이질 않았었는데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액티브화돼서 더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저 말은 한글로 번역하기가 약간 좀 껄끄러워서 네. 디지에스터 어보이던스라는 아,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재해 회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재해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아, 예방 차원으로.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여기 그 다음 장에 보면 데모 영상이 있는데 아. 그 이것이 그러면 실제로 네네네. 이게 차세대 V모션이 현재 네. 구현이 된 겁니까? 아니면 뭐 이것도 뭐 가상으로 만드신 겁니까? 그냥? V스피어 6가 나오면서 기능은 네. 출시가 됐고요. 네. 제가 판매된 곳을 모두 알지는 못하는데 네. 이제 곧 이런 사이트가 구축이 될 거고 저희 회사 내부에서 이 데모를 클릭해 네네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제가 그 실제 화면을 만들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그냥 클릭하시면은 아니요, 이게 네네. 네. 포인터. 네. 네. 제가 내부에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음. 왼쪽에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A 그리고 B가 그 1, 2가 있고 V센터는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네네. DB1이라고 하는 VM이 지금 데이터 센터 2에서 돌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예전 같으면은 V센터가 다르면은 옮겨주는 방법은 사실은 그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넘겨주거나 네네. 따로 오프라인을 잡아야 했었습니다만은 네. 온라인 상에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옮겨질 스토리지를 설정하고 컴퓨팅 리소스를 설정하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A 쪽의 폴더로 네. 이동을 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간단하게 빨리 좀 구성을 했고요. 네. 피니시를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쭉쭉쭉 넘어가는 게 보이고 DB1이 이제는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거 부장님 만드신 거예요, 이걸요? 저희 회사에 사실 저뿐만 아니라 네. 밖에서도 이런 데모를 직접 해보시고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그래도 저는 정성이 참 놀라웠어요. 감사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외국계 회사에서 한국 네. 회사에서 보통 이제 그 나온 그 자료를 약간 예. 한국말로 번역해서 보통 나오시는데 이게 직접 이렇게 데모까지 만드신 거 보면 네. 대단하세요. 네. 뭐 추후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 데모를 네. 네. 직접 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그래요? 네. 나중에 제 연락처 쪽을 말씀해 주시면은 네네네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멀티 프로세스 가상 머신의 폴트 톨러런스를 했는데 네. 이게 원래 폴트 톨러런스 기능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있었습니다. 뭐가 새로진 거죠? 멀티 그 CPU라는 부분이 사실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고요. 네. 기존에는 아는 분들만 알고 네. 모르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죠. 맞습니다. 네. FT의 그 한계가 네. 버추얼 CPU 하나를 가진 VM만 FT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사실 원 CPU만 가진 VM들은 저 VM웨어 조사에 따르면은 전 세계적으로 한 60% 남짓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4개의 vCPU까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FT 기능이 향상이 됐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저희 VM의 조사에 따르면은 현존하는 VM 중에서 90% 이상을 저희가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60%에서 네. 30%더 업됐네요. 네, 90%. 그리고 특히나 한국 고객 같은 경우에는 네. 요 멀티 CPU를 기다리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90% 이후에 가상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네. 이렇게 되면은 가상화로 가는 게 되게 효과가 있겠네라고 해서 넘어오시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원 클라우드, 네. vSphere에 모두 다 올려놓으십시오. 네. 그런 것이 이제 단순하게 구호가 아니라 네. 어떤 설득력을 갖게 되는 거죠. 미션 크리티컬한 멀티 CPU의 애플리케이션들도 그렇죠. 올리실 수 있도록. 그렇죠. 네. 미션 크리티컬 모델이 보통 이제 멀티 CPU에서 많이 또 가동이 되니까. 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뭐 올리는 거 올리는 거지만 또 네. 이제 좀 하단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스토리지 부분도 네, 지금 맞습니다. 빅데이터 뭐니 해가지고 네. 되게 그 병목 현상의 주범지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번에 이제 좀
VM웨어에서 네. 어떤 또 대안을 제시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사실 가상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기껏해서 컴퓨팅 자원을 가상화해서 비용 절감하고 뭐 효율이나 운영을 좀 빠르게 한다고 했을 때도 네. 어떻게 보면은 밑단에 스토리지가 병목을 네네. 잡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왼쪽에 보시면은 현재 스토리지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스토리지 입장에서 제어 부분과 데이터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스토리지 기존 레가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를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제 제어 부분을 떼내고 네. 데이터는 말 그대로 그냥 디스크에 담기만 하고 네. 어떻게 스토리지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컨트롤 부분은 이 버추얼 머신이 그 운영권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네네네. 내가 쓰고 싶은 걸 그때 맞춰서 쓰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스토리지, 네. 스토리지 회사 입장에서 별로 안 좋은 얘기겠죠, 그죠? 듣고 왜냐면 계신지 자기네가 주도권 네. 갖고 있는데 네. 주도권에서 이것이 앱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드웨어에 주도 갖고 있다가 그죠? 컨트롤 패널이 원래 하드웨어에 있다가 네, 그죠? 맞습니다. 스토리 있는데. 근데 이런 방향들은 좀 더 어쩔 수 없죠. 심플해지고 네트워크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예, 거고. 심플해지고 하는 방향들은 결국은 나가야 되는 방향이라는 걸 모두 인지하시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V센도 이번에 그러면 6입니까? V센도 6. 예, 네. vSphere 6에 맞춰서 V센도 새롭게 네. 6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성능 뭐 좀 바뀌어진 것들 몇 가지만 좀 네, 말씀해 주시죠. 뭐 네. V센이 어떤 것이다, 뭐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는 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네네.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도록 하고 네네. 그 일단 하나의 큰 차이점은 풀 플래시 아키텍처를 채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면은 서버의 인터널 디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버추얼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네.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기존 서버에 SSD만 박아 놓으면은 걔네들을 가지고 플래시 스토리지를 사시는 필요가 없이 네. 버추얼센만 있으면은 풀 플래시 스토리지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능이나 확장성 부분들은 사실 vSphere를 모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vSphere의 확장성과 성능이 늘어났기 때문에 같이 맞춰져 늘어난 부분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급 스토리지가 제공했었던 클론이라든지 스냅샷과 같은 그런 추가 기능들도 버추얼 센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네 번째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좀 와닿는 부분인데 한국에서 사실 가상화나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블레이드 서버를 쓰시는 경우가 그래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블레이드 서버의 인터널 디스크는 사실 되게 소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블레이드 서버를 쓰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고가의 이제 네. 외장형 스토리지를 쓴다든지 하는 사례를 했었는데요. 버추얼센을 사용하게 되면은 블레이드 서버에 J보드라고 하는 네. 별도의 다이렉트 어태치 방식의 디스크들을 붙여서 실제로는 마치 고가의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처럼 많은 양과 네네. 성능을 공유해서 네. 쓰실 수 있게. 그러니까 스토리지 풀이 생기는군요. 예, 맞습니다. 스토리지 풀이.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요번에 이게 V센을 적용한 한번 그 시나리오랄까? 네. 뭐 그걸 말씀해 주시면 또 이해가 더 빠를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된다? 네. 어디에 쓰면 좋으냐가 하는 게 사실은 가장 궁금하실 부분일 것 같고요. 네네. 저희가 버추얼센에 대해서 지난번까지 말씀을 드릴 때는 제일 왼쪽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못 네. 드렸었어요. 그런데 VDI와 DR 이제 테스트나 개발용만 처음에는 페이즈 1 때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제는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애플리케이션 티어 1급의 애플리케이션에도 네. 쓰실 수 있다라고 VM웨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능도 좋아지고 네. 그런 추가 기능들이라든지 네, 그 정책들도 많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어떻게 변화라고 보면 볼수 요번에 그 2월 2일 날 그 네. 발표에 어떻게 보면 큰 뭐 화두랄까? 어떤 그것은 이제는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네. 업무들도 이제 가상 환경에서 네.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거 같네요. 지금 예, 들어보니까. 고가의 이제 외장형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이제 네네. 큰 스토리지만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서버를 접근하시던 가상화 방식 그대로 네. 스토리지도 편하게 접근하시면 되도록 이제 VM웨어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상 스토리지로 이제 V센이 나왔는데 네. 여러분 또 V스피어 버추얼 볼륨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또 뭐죠? 네. 네. 사실 V스하고 다 된 거 아닙니까? 모든 부분들이 네. 서버에 셀 많이 내장된 것도 아니고. 인터널 디스크만 쓰시는 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기존에 도입하신 스토리지도 있으실 테고 네네. 또는 외장형 스토리지를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음. 나스건 센이건 어떤 형태의 외장 스토리지건 간에 네.
VM웨어, vSphere와 같이 쓰신다면은 하나의 큰 툴처럼 쓰실 수 있게. 그리고 네. 버추얼 셋을 쓰시는 것과 똑같이 VM에서 VM 단위에서 정책들을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버추얼 볼륨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버추얼 볼륨 그 외장 네네. 다양한 형태의 나스건 뭐건 간에 다양한 형태의 스토리지들을 이제 버추얼 볼륨으로 네, 맞습니다. 단위 풀로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아까 전장에 얘기했던 V센하고 이 버추얼 볼륨도 네. 그것도 통합해서 하나의 스토리지 풀로 보이는 수가 통합할 있는 수 겁니까?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보는 데이터 스토어라고 하는 좀 기술적인 영역은 사실 달라질 수가 있지만 네. 한 버추얼 머신 단위에서 볼 때는 네. 모두 다 vSphere 위에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요거는 버추얼 볼륨을 쓴 어떤 회사의 스토리지에다가 버추얼 머신이 가고 어떤 거는 인터널 디스크를 쓴 블레이드 서버에 가고 네.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배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개개인이 그 IT 관리자가 안 그래도 바쁜데 네네. 직접 막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VM웨어에서 정한 폴리시에 맞춰서 VM만 만들어주면은 그때그때 맞춰서 자기 갈 곳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네.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양한 이제 벤더들이 나와 있는데 네네네. 이 벤더들은 좀 어떤 좀 여기 파트너로 프로그램 참여한다는데 네.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이제 아까 그 사회자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네. 사실 그 왜 VM웨어가 그러면 스토리지 분야까지 얘기를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네네. 기존 스토리지 업체에 네네. 고민도 네. 있을 것이다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로 나가는 방향성은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참여했던 업체들은 버추얼 샘뿐만 아니라 버추얼 볼륨과 같은 기존 스토리지를 vSphere 아래서 같이 가상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VM웨어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를 고민하시는데 이거 뭐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스토리지 업체 참여를 안 했다 하는 일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한 장을 좀 배치해 봤습니다. 네. 뭐 알고 있는 스토리지 업체는 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없는 데가 있나요? 없는 데는 얼핏 봐서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오픈스택 얘기 좀 할까요? 네. 아까 이제 오픈스택이 이제 요번에 그 VM웨어 환경에 네, 네. 가상 환경에 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안에 이제 잘 녹아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떤 네. 식으로 오픈스택이 녹아 들어갔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네. 사실 이제 아까 처음에 모두의 4가지 말씀을 드렸을 때 네. 이거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할까라고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vSphere를 쓰고 오픈스택을 쓰는 것을 사실 지금도 아마 쓰시는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근데 개별적으로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은 사실 오픈스택은 하이퍼바이저를 밑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하이퍼바이저 선택하셨거나 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고 개발단에서는 좀 잘 됐지만 실제 운영을 한다거나 프로젝트를 옮기려고 했을 때는 네.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VM웨어에서 오픈스택과 경쟁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저희가 탑 10 컨트리뷰터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많은 오픈스택 사이트의 레퍼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 기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말아놓은 겁니다. 오픈스택에 대한 부분들 하나의 OVA로 말아놔가지고 vSphere 위에다가 저 부분을 딱 올리시면은 15분 내에 네. 구축이 완료되고 그리고 단일 컨택 포인트로 이제 VM웨어 쪽으로 서포트 컨택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그거에 대한 또 추가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네. 3가지 안정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vSphere 가상화 부분, vSAN에 대한 부분,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 NSX로 일컬어지는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까지도 네. 오픈스택에서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들도 기존에 잘 알고 계시는 그 VM웨어의 세련된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라든지 자동화 툴을 가지고 간소화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키워드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네. 오픈스택 입장에서는 이제 VM웨어 뭐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네. 가장 화두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VM웨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네. 오픈스택을 VM웨어 하나의 컴포넌트처럼 여기면서 맞습니다. 구동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반대로 오픈스택에 친숙했지만 이제 하단의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으셨던 분들은 네. 이제 베스트 브리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가상화 부분에서는 가장 경험도 많고 앞서 있는 이제 vSphere를 밑에 둬서 더 안전하게 자신의 오픈스택 서비스를 운영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제 아까 퍼블릭하고 프라이빗이 네. 하나의 하이브리드 형태로 되는 것을 이제
깔끔하게 지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연스럽게. 네.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가장 특징은 이제 vCloud Air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이 되겠고요. 네. NSX는 네트워크 가상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네네네. 기존에 사실 퍼블릭도 쓰시고 프라이빗도 쓰셔야 하고 어느 것 하나 지금 뭐 양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신데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렇게 두 개의 사이트들을 하나로 크게 묶어서 네. 각각의 사이트와 사이트 간이 독립돼서 관리되는 네트워크 도메인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NSX를 통해서 하나의 큰 플랫폼들을 밑에 보여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방화벽이라든지 L4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내가 실제로 내 VM이 클라우드에 있건 아니면 온프라미스 우리 전산실에 있건의 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이 부분들을 같이 방화벽 내에서 예, 감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오늘은 한 장만 표현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좀 더 그 테스트나 실제 개발이나 네. 앞으로 더 발전을 통해서 더 자세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이 같습니다. vCloud Air는 이건 언제 나온 거고? vCloud Air는 사실 출시된 지는 좀 됐고요. 네. 근데 한국에는 아직 클라우드 센터를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가까운 일본에는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유럽이나 미주 쪽에는 클라우드 센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뭐 지금까지 사실 2월 1일 발표한 전체를 사실 네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굵직굵직한 어떤 그 테마는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다면 이제 Q&A 들어가기 전에 네. 한번 좀 짧게 요약 좀 해주시고 네. 지링 랩션 갖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네. 물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전체를 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참 좋겠지만 사실 하나하나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그래도 걸릴 수 있는 큰 것이고요. 거시적으로 이런 게 있다는 것은 네. 좀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vSphere 컴퓨팅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 vSphere가 갖고 있었던 부분들을 확장성이나 성능 부분들을 개선을 시킴과 동시에 폴 톨러런트나 v모션 기능들을 더 강화를 시켰고요. 네. 그리고 버추얼 셀은 기존에 이제 인터널 디스크를 썼던 방식에서 플래시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블레이드로의 확장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외장 스토리지까지 커버하는 큰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네네. 군을 갖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 스택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고객분들도 이제 VMware를 그냥 단순히 베타적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오픈 스택과 같이 더 편하게 가상화를 하실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더 추가적으로 앞으로 발전된 부분들을 보여드리겠지만 NSX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이 내 VM에 대해서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의 단일 보안을 구성할 수 있다는 부분들 이렇게 네 가지가 크게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이제 2월 2일 날 이제 발표된 거고.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이것이 앞으로의 뭔가 또 발전 방향성, 네. 그것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간단하게. 네. 요 가운데 있는 그림이 이제 사실 VMware가 바라보는 네. VMware를 통해서 모든 클라우드나 그리고 오픈스택이나 퍼블릭 클라우드나 다른 이기종 클라우드들을 관리하고자 하는 그리고 저희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해드리겠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그 하단에는 vSphere가 있고 그리고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어느 곳에든 할 수 있게 하는 네. 예, 그런 저희 클라우드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사실 호라이즌 뷰라고 하는 저희 엔드 유저 컴퓨팅 부분들도 네. 밑단에는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네트워크나 데이터 센터나 그런 부분들을 밑반에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vCloud Air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뭐 혹시 뭐 그게 할 계획 같은 것들은? vCloud Air를 올 한해 이제 저희 쪽에서는 그 실제로 vCloud Air를 위한 전담 인원도 지금 충원이 되셨고요. 네. 그래서 아마 올 한해 VMware에서 vCloud Air에 대한 말씀 많이 드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형태가 실제로 어떤 형태가 될지는 네. 지금 아직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성님, 데이터 네네.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진행 시 기존 라이브 시스템 운영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성능에 영향이 없는지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그 V모션 상태에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때 기존 운영하는 것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V모션을 경험해 보셨다면은 사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한 번으로 그 해당되는 VM이 V모션 툴로 옮겨갔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새롭게 V센터 간의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도 100ms 정도의 그 라운드 트립 타임을 가지면은 그 이내에서는 다운 타임은 느끼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네. 아주 사소하게 사실 잠깐 변환하는 시간은 존재합니다만은 그 시간은 사실 느끼실 수 있는 정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네. 네. 김지원님, 원클라우드로 하면 넓고 많은 것을 올리다 보면 이전 버전 대비 네. 디테일하게 커버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는데 어떤지요? 네. 물론 이제 저도 사실 많은 것들을 하나에 올리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V스피어의 기능이 그동안에도 계속 쭉쭉쭉 그런 확장성이나 스펙 부분들을 확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네. 항상 느끼면은 지금은 다음번에 나오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좀 문제될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사실 그동안 그런 확장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우려를 하게 되는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VM웨어의 V스피어를 믿으시고 네. 아마 이런 부분,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가 돼서 같이 뒤쪽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정규성님, 좀 전 화면에 보여주신 사양 정보, CPU, 램, 뭐 그것들이 맥스 수치인지요, 최대 수치인지요? 네, 맥스 수치입니다. 네네네. 네. 그 다음에 문성태님은 호스트당 가상 머신이 2,000개까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레커멘드하는 것은 몇 개인지요? 예, 레코멘드라고 하시는 거는 아마 뭐 어느 정도까지 자신들이 올려도 된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호스트당 가상 머신은 아까도 주석에 잠깐 별표가 있었지만 그 사실은 하드웨어에 좀 디펜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버를 쓰시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사실 한국 고객분들 중에서는 네. 한 호스트에 2,000개까지 올리신다는 것은 저는 좀 아직은 네네. 아니실 거라고 보고요. 약간은 뭐 그보다 좀 적은 숫자 내에서 저 수치는 사실 호스트마다 달라지실 수 있고 기존의 워크로드마다 달라지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은 피지컬 투 버추얼의 어세스먼트 프로그램이 저희가 기본으로 무료 제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환경은 어느 정도로 옮기면 되겠다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김정근님, 서버 및 데스크탑 가상화 통합 구축한 상태인데요. 네. 가상화 통합 머신 상에 각종 애플리케이션 운영 중입니다. 네네. 가상화 통합 관리와 로그 관리 및 통합 보안 관련 VMware 차원의 솔루션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적었습니다. 네. 서버랑 데스크탑을 통합해서 가상화 하신다는 거는 사실 그만큼 많은 버추얼 머신들이 하나의 플랫폼 위에 올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하거나 로그를 보거나 보안을 보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소개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VM웨어에서 매니지먼트를 위한 vCenter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이름이 바뀌어서 vRealize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에가 vRealize라고 들어가는 것들은 다 관리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추후에 VMware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이제 나중에 저한테 컨택해 주셔서 네.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은 네네. vRealize에 대한 자료, 상세 자료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병수님, vSphere 가상화 6.0에서도 GPU를 통한 그래픽 가속 네네네네. 기능이 추가되어 예, 있는지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네. 그 vGPU 기능이 6.0에서 추가가 되어서 그 호라이즌 저희 그 VDR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저 기능들을 또 많이 기다려 오셨었는데 추가됐습니다만 제가 오늘 다 넣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데 네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넣지 않았습니다.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네. 이철규님, V모션을 네. 활용했을 경우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제약사항이 있는지요? 일단 기술적인 제약사항은 그 어떤 네트워크를 쓰시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설치하는 단계에서 엔지니어가 뭐 사전에 어세스먼트 이런 부분을 하게 되겠고요. 네. V모션 자체만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롱 디스턴스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라운드 타임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예, 네네. 물론 그 이상을 가는 부분들을 한국에서 고려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것 이외에는 뭐 스탠다드 스위치를 쓰신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디스트리뷰트 스위치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개의 호스트에 걸쳐서
접속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쓰신다든지 하는 모든 경우에도 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 교수님께서 아까 롱디스턴스 원거리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네. 거리보다는 네트워크 환경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회사는 본지사 공장이 있는데 네네. 공장의 경우 지방에 있다 보니 네트워크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꼭 그 원거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거리라고 제가 밀접하게 딱 얼마다라고 말씀 못 드린 이유가 워낙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네. 예. 그렇죠.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그 V모션을 구성하실 때도 그 내부에서 구성하실 때도 실제로 네트워크 트래픽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전에 검토를 하시긴 하지만 네. V모션들을 원활하게 계속 사용을 해오셨거든요. 아마 어떤 정도 문제가 되실 사례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베타 테스터나 POC 등을 한번 해보시면은 좀 더 정확하게 한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일성님은 그래서 본사 IDC에서 각 지사로 VPN 연결 시 20메가, 네네. 30메가 속도만 제공하고 있는데 네네. VPN 회선이 비싸서 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 인터넷 라인으로도 문제없이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 인터넷 라인이시라고 하시면은 아마 뭐 저희가 쓰는 보통 그런 인터넷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런 사례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되냐 안 되나의 부분보다는 사실은 그 정도의 그 인터넷 라인으로 해서 넘겨도 되는 업무시라면은 검토를 충분히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실제 어플리케이션의 중요도를 좀 판단하셔서 저희가 나중에 뭐 실제 제안을 드릴 때는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도 같이 뭐 얼마 정도 이상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임 부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좀 불러주시겠어요? 이메일 어드레스를 네. 사실 치실 필요도 없으실 것 같은데 네. HIM입니다. HIM. 골뱅이 HIM 골뱅이 VMware.com VMware.com. 입니다. 힘이네. 네, 이야. 저 밖에 나가서 말씀드릴 때는 어. VM웨어의 그냥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허가 아니라 영화 네, 허가 아니라 힘입니다. 영화 힘. 네. 이런 아이디를 회사에서 주셔가지고. 임시니까. 네. 네. 자, 여러분들 그 임영영 부장님 지금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 댓글창에 써놨으니까요. 네. 나중에도 추가적인 뭐 자료라든지 지원이나 이런 요청 같은 것들은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호님이 네네. 또 하나 해주셨는데 네. 그 원거리 데모에 대해서 양방향 이동 시가 잘 될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예,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정합성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김수열님, DR 구축이 있어서 액티브 구성이 가능한지요? 복구 시간에 따른 서비스 레벨 정책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사실 말씀드린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은 DR이라고 보시긴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네네. 장애가 났을 때 옮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미리 서버에 작업을 한다거나 분산을 한다거나 할 때 사용자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DR이라고 보시면 안 되지만 뭐 DR 솔루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도. 네네네. 근데 그런 DR을 구성을 할 때는 당연히 그 지정된 서비스 레벨에 따라서 사실은 액티브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쭉 내려와서 콜드나 뭐 이런 쪽까지 갈 것이냐는 네. 예,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서버 서비스 특성상 장시간 업타임을 유지했던 VM 경우 V모션을 진행하면 가상 머신의 메모리가 심하게 단편화되어 있을 수 있고 이럴 경우 소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지 않은지요? 그 V모션의 경우에는 사실 그 변경되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 기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트랜잭션이 엄청나다고 한다면은 네. 그런 부분들은 옮겨갈 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V모션을 쓰는 경우가 그냥 업무 중간에 맘대로 막 심하게 트랜잭션 돌아가는 DB 서버를 팍팍 옮긴다기보다는 작업이 있기 이전에 어떤 특정한 시점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제 비즈니스 케이스, 테크니컬 케이스 상태에서는 상당히 우려는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심한 경우, 트랜잭션이 많은 경우도 쓰시는 부분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에는 타임은 조금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최동주님, V모션에 의해 DR 전환 시 세션 복구도 지원되는지요? 안 된다면 DR 구축 시 세션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V모션으로 해서 그 버추얼 머신을 옮겨줄 때는 해당되는 버추얼 머신은 사용자 세션에서 볼 때는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세션이나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다시 뭐 복구를 해야 한다든지 추가적인 절차를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네. 문성태님, 버추얼 셋은 하드웨어적인 센 기반의 스토리지를 지원하는지요? 네, 버추얼 셋은 그 말 그대로
가상화된 센입니다. 센이 아닌데 각각 서버에 들어있는 로컬 디스크들을 마치 센처럼 크게 하나의 통으로 묶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기존의 스토리지 업체에서 가지고 있으신 하드웨어 센을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보유하고 계신 서버 안에 들어가 있던 디스크들을 쓰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김정욱님, 스토리지 벤더와의 호환성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기존 메이저 벤더뿐만 아니라 많은 스몰 벤더들이 스토리지를 출시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환경에서 현재 호환성이 검증된 벤더들은 어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희 VM웨어 제품과의 호환성 부분들은 사실 뭐 다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의 스토리지 업체들이 사용을 하고 호환성 리스트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버추얼 볼륨과 같은 아까 보여드렸던 특성화된 새로운 피처들 부분에는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메이저 밴드들 보셨던 29개 정도 밴드들은 이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버추얼 볼륨을 써서 좀 가상화된 부분을 구축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은 이미 많은 스토리지 업체의 제품을 쓰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박치규님, 사전 정의된 사이트 리커버리 매니저 장애 복구 정책의 페일오버 및 페일백 자동화 솔루션이 궁금합니다. 네, 사이트 리커버리 매니저라고 하는 제품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네. SRM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SRM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센터와 센터 간에 실제 복제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쪽 센터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반대쪽 센터로 서비스를 그대로 올려줄 수 있도록 해주는 재해복구 솔루션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재해복구 솔루션은 아무래도 매뉴얼화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실제 엔지니어들이 스크립트 작업을 하고 뭐 복잡한 절차를 수행을 했어야 하는데요. 사이트 리커버리 매니저는 그런 부분들을 몇 개의 서버들은 뭐 어떤 식의 프로세스로 미리 정형화 시켜둬서 극단적으로는 클릭 한 번만 하게 되면은 프로시저로 탁탁탁탁 수분 내에 해당된 업무가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Center뿐만 아니라 사이트 리커버리 매니저를 추가하게 된다면은 재해복구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전에 정의를 하는 것을 통해서 더 확장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감독님께서 VM웨어의 V모션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네네네. 같은 회사의 CPU끼리만 서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네. 같은 제조자의 CPU라 할지라도 호환 가능한 CPU가 정해져 있는지요? 네. 좀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인 것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네. CPU 벤더 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예,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같은 회사의 CPU끼리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조사의 CPU일 때는 사실 제네레이션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주 극단적으로 먼 제네레이션끼리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EVC라고 해서 컴피티블 리스트를 따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세대 간 특정 어느 세대까지는 지원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뭐 추후에 제가 혹시 잊을지 모르겠는데 적어놨다가 예, 필요하신 거를 제가 메일로 편하게 보내주시면은 네네. 해당되는 매트릭스를 알겠습니다.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종님, 버추얼센에서 암호화 및 보안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보안 네. 대책 및 별도의 솔루션이 있는지요? 버추얼센은 기존의 센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스와 같은 프로토콜 파일 시스템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자체 버추얼센을 위한 특화된 파일 시스템 데이터 스토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침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네트워크나 이런 트래픽들에 대해서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내부에서 뭐 ECC라든지 아니면은 뭐 페리티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드웨어 레이드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 부분은 사실은 향후 대책을 갖고는 있습니다. 예, 네. 로드맵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버추얼 센에서 암호화나 뭐 아니면은 추후에는 아마 중복 제거나 이런 부분들도 적용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정욱님, 스토리지 가상화에 대해서 기존 스토리지 벤더들의 프로비저닝 또는 티어링 기능과도 호환이 되어 좀 더 심플하면서도 파워풀한 기능이 탑재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다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라고 코멘트 네. 주셨습니다. 이제 기존 스토리지 벤더의 프로비저닝이나 이제 티어링 기능들이
있으신 뭐 기존 기능들과 같이 연계될 수 있다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VM웨어에서 사실 기존 스토리지 벤더와 협업을 그동안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VAI라든지 인티그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바사라고 해서 이제 스토리지를 인지하는 능력, 어웨어네스라고 하는 기능들을 이미 탑재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뭐 팀 프로비저닝이나 티어링과 같이 연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라보는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의 관점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다 아랫단에서 이제 스토리지 컨트롤러나 이런 부분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VM 입장에서 정책들을 실제 VM에 맞게 옷을 입고 자기가 맞는 공간을 찾아가게 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 좀 방향을 또 한 가지 만든 것이 이제 버추얼 센과 버추얼 볼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대한 부분들은 티어링이나 팀 프로비저닝에 대한 부분들은 VAA라든지 바사를 통해서 계속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네. 네. 전대영님, 5.5 버전에서 HA를 디폴트로 구성하면 호스트 재부팅 시에는 HA 기능 적응이 안 되는데 이번 6 버전에서는 관련 기능이 개선되어 있는지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런 테크니컬한 케이스를 제가 모두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6.0에 대해서 해당되는 기능들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말씀드리면 좋은데 네. 혹시나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은 더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전대형님께는 제가 따로 전대영님, 네. 그다음에 황경상님께서요. 아까 이분은 이제 그 업데이트하는 것 때문에 5. 네네네. 이분은 vSphere 좀 5.2 버전 기반에서 서버가 상하 네네네. VDI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 그 vSphere 6 기반 업데이트하는 게 좋은지, 혹 업데이트를 적용한 사례가 국내에 있는지, 아니면 SLA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다면 별도 네네네네. 추가 비용 없이 적용이 가능한지. 네네네. 물론 이제 모든 고객분들이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좋긴 하겠지만 네. 사실 안정적으로 만약 5.2 버전 쓰시고 계시고 네. 그리고 기존 하드웨어나 구성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업데이트 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시고 네. 또한 새로 나온 기능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써야 되는 기능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사실은 권장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희가 VM웨어 vSphere가 이렇게 확장성이나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을 향상을 시켰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80% 90%에 대한 고객분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SNS가 있으시다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업그레이드 당연히 하실 수가 있는데 좀 정확한 것은 아마 실제 구매하신 그 통로나 아니면은 저희 파트너 쪽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은 가장 정확하게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재범님, 네. 현재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전환 시 고려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세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VM웨어 한 가지만, 네. 예, VM웨어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사실은 보안적인 부분을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프라이빗 환경에 대해서보다 하이브리드나 또는 더 확장함으로써 그만큼 보안을 더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고객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VM웨어 입장에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모든 저희 업무나 이런 부분 다 클라우드로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안을 고민하고 있고 그에 대한 솔루션들을 저희가 먼저 사용을 해서 구축을 하고 고객분들에게 NSX나 V클라우드 에어 같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보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네, 조금만 위에 올리면 네. VSN 예. 네, 네. 박윤구님께서 박영구님, 네. 네. VCNU에 호라이즌이죠. 호라이즌을 올리려고 네네. 고민 중인데요. 네네. 그러나 VCN을 구성 시 IOPS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이 미비한 듯합니다. 예시가 있을지. 네네. 그 버추얼 센의 경우에는 실제 디스크들을 총 구성을 했을 때는 100만 단위 이상의 IOPS를 제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물론 그런 수치가 IO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나오지 않는 수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많은 사례로 지금 본사나 또는 한국에서도 지금 사례를 만들었는데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이 버추얼 센을 VDI에 쓰시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VDI를 써서 구성을 하시는 사례를 버추얼 센을 통해서 인터널 디스크를 쓰시고 대신 이제 사타 디스크 같은 부분을 쓰시면서만 하시는 기대를 하실 수가 없고요.
기본적인 성능을 갖출 수 있는 하드웨어 디스크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갖춰야 하실 것 같고, 사용자당 수치를 고려를 한다면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아주 노멀한 경우에는 CPU 파워를 고려해서 코어당 유저를 감내하신다면은 그 밑에 들어간 인터널 디스크에서는 원하시는 IOPS까지 내시는 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리는 없습니다. 네. 디스크들을 구성을 물론 사스 디스크와 적절하게 구성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장경희님, 하드웨어 최소 사양이라는 게 있는지요? 아무리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해도 최소 사양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뭐 권장 사양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vSphere를 구성하시는 데 대한 최소 사양도 물론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 사양에 맞춰서 사실은 기대 효과를 크게 낮추셔야 됩니다. 뭐 가령 CPU 클락이나 코어 수가 낮은데 2000VM을 그때 임혜경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올릴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네네. 올린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실제로는 저희 그 어세스먼트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전에 그 가상화 비율이나 통합 비율들을 좀 산정하는 것이 좀 유출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가상화 프로젝트가 몇 년 전에 시작됐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주먹구구로 진행을 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워낙 이제 기술적인 전문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마 가상화로 전환하시는 데 대해서의 그 부담이나 위험도는 크게 낮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뭐 질문들을 다 받아들일 수 없어가지고요. 여기까지 받는 걸로 하겠고요. 김정근, 김정욱님에게는 CGV 영화권 드리겠고요. 자, 오늘 외식 상품권 받으실 분 한 네. 분. 네. 박윤근님. 박용구님. 네. 네, 박용구님.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용구님한테도 외식 상품권 보내드리겠고요. 이 3월 17일 날 화요일 날, 이건 뭔가요? 네네. 네. 그 홍보 하나 간단하게 네네. 짤막하게 드려야 될 것 네네네. 같은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들도 있고, 네. 이제 VM웨어의 그 온라인으로 실제 세미나를 참여하고, 사실 네네. 바쁘셔서 오프사이트로 오시기 힘든데요. 네네.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세미나 행사입니다. 풀데이로 네네네. 세미나가 돼 있고, 네. VM웨어 전문가가 네. 저희 VM웨어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채팅창에 앉아서 물어보시면 그때그때 답변을 네.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세미나 들으셔서 궁금하신 거라든지, 네네. 아니면 신제품 궁금하신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 해주시면은 네. 바로바로 답변해 드릴 수가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마치도록 하죠. 앞으로 뭐 더 자주 찾아뵙고, 사실은 VM의 신제품이나 솔루션, 또 그리고 각각 고민들 말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제가 일반적으로 전해드리는 그런 세미나 방식이 아니라 네. 이렇게 질문들을 다양하게 해주셔서 참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더 이런 부분들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서 앞으로 또 발전된 그런 솔루션이나 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후 잘 보내시고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